강변 미사 루나리움. 우회전하세요. 아 언니 그 얘기 들었어? 아빠 찾아?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 나도 마음에 드는데? 뭐 안에 들어가면 하겠지만. 그러네. 학교에 저 학원가도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 여기 학원 거예요? 응. 그럼 뭐 그렇겠는데요? 여기 수학 검색해봐. 뭐가? 그러면은 여기 한번 돌고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생 부부는 부동산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던 2023년 6월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당시 저는 매매를 추천했지만 서울 구축 아파트 특 올수리가 된 곳을 전세 계약했고 2년 안에 그 집은 매매가가 1억 5천, 전세가는 1억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세를 선택했지만 2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걸 직접 본 동생은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매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이사 강변 루나리움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지만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서울과 아주 가까워요. 동생이 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서울 동쪽 또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여야 하고 매매가 8에서 9억 원 사이에 20평대를 찾고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여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거래가 원활하게 되려면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8, 9억대 대단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시 중심부는 물론 강동구에서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동구 강일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 신도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직주 근접입니다. 아이가 없거나 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군이나 학원가보다는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편한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 동생은 지역을 옮길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일반 직장인보다는 직주 근접의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실, 종로, 강남 등 메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게 중요하니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너무 없는데? 9호선 개통 예정이긴 하지만 개통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빨간 버스를 타야 하거나 5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로 가는 몇 개 버스는 단지 주변에서 탈 수 있지만 잠실이나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10분 이상 걸어야 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교통까지 편하면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겠죠? 너네가 은행 가거나 올리브영 가거나 여기 수박도 있어요. 뭐 수박 가거나 이런 거에 다 이쪽으로. 두 번째 중요한 건 상권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편의점, 세탁소, 부동산 정도만 있으면 불편하고 도보 10분 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좋아요. 맞벌이가 대부분인 신혼부부는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하기보다는 퇴근길에 저녁을 사와서 먹기도 하고 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가가 많으면 편리합니다. 아이 계획이 있다면 주변에 병원이 많은 것도 좋아요. 특히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가까이에 있다면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많다. 아니 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신혼부부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는 학군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학군이 괜찮은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집을 볼 때 학군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과 미리 약속을 잡고 부동산에 방문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볼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풀리면서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났고 잠실이 오르면 그게 강동, 고덕, 미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요즘 이 지역이 매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3개 있었는데 그중 2개는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1개 매물은 진짜였는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라서 실거주를 원하는 동생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100% 믿으면 안 되고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왕 부동산에 방문했으니까 미사 신도시에 대한 설명도 듣고 요즘 이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요일인데도 오전에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라서 이 지역 아파트들이 임대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 가능한 물건들이 많지는 않고요. 루나리움 아파트의 경우 30평대는 민간 분양 물건이고 작은 평수들은 임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설명을 들은 후에 번호를 남기고 볼 수 있는 매물이 나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고 나왔어요. 확실히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정보랑 현장의 정보는 다릅니다.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미사 골든센
골든센트로 아파트입니다. 5호선 미사역 역세권 아파트이고 먼저 봤던 루나리움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싼 아파트예요. 루나리움 아파트도 동간 간격이 넓어서 쾌적했지만 골든센트로 아파트 역시 단지 관리가 잘 된다고 느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넓어서 아이 키우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리움보다는 골든센트로가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통입니다. 골든센트로는 도보로 7분 정도면 5호선 미사역에 도착해요. 서울 수도권에서 중요한 건 서울 중심부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인데요.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5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루나리움은 버스로 출퇴근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야 합니다. 출퇴근 수단이 버스 한 개인 것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 가능한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거 좀. 여기서 이렇게 상권이 보이는 게 두 번째는 상권인데요. 루나리움 아파트 인근 상권도 꽤 컸지만 미사역 상권이 훨씬 컸어요. 이 정도면 정말 없는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병원, 학원, 은행, 카페, 마트 등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고 프랜차이즈 상권도 많아서 배달을 시키든 포장을 하든 문제 없겠더라고요. 마지막은 바로 학군입니다. 학군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골든센트로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어요. 길을 건너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고등학교가 새롭게 들어올 예정인데요. 미사 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앞에 생겨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가 집을 고를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곧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팔거나 임차인을 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집을 돌아보고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갔을 때 소장님께 대출 금리나 한도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받긴 했지만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대출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부동산에서 대출 상담사를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LTV와 DSR 규제가 적용돼요. 생애 최초라면 LTV 8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DSR이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7월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거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봉 6천만 원 정도면 최대 5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금리는 4%고 50년 상환 조건입니다. 신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30년 또는 40년 상환만 된다고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봐야 됩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DSR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 상환기간이 길어야 유리해요. 동생도 대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건 금리를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매달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적정 수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세후소득이 600만 원이어도 월 지출이 많지 않아서 한 달에 300만 원을 갚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반면에 200만 원을 갚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의 평균적인 월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이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면 오히려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동생 부부는 월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월 평균 지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매달 어느 정도를 갚으면 괜찮을지도 쉽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동생 부부와 8억 원대 아파트를 둘러봤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얼마 전에 4억 원이 있는 신혼부부 구독자님이 10억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동생 부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고 8, 9억대 신혼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선 대출이 나오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할 거고 6억 대출이 과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생활비를 점검하시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부담이 되는 수준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순 없지만 생활비는 컨트롤이 가능하고 만약 우리 부부는 여윳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하신다면 과도한 대출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조심스레 권장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